안녕하세요. 심리멘토TV의 김지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강박증상의 치유를 위한 알아차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강박증 바로 알기 네 번째 순서로 강박증상은 어떻게 치유를 하는지, 강박증을 치유하는 방법과 치유에 대한 환상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박증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선 알아차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알아차림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차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시크릿의 원작자인 론다 버니, 작년에 출간한 위대한 시크릿에서 알아차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라고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거나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아는 채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박 증상이 심해지는 것도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기억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거나 어설프게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3번에 걸쳐 말씀드린 강박 증상과 관련된 내용도 결국 왜곡된 신념 체계가 강박 증상을 불러일으키고 심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강박 증상을 제대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증상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박 증상과 관련해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강박 증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치유의 의미 그리고 치유에 대한 환상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강박증 바로 알기 1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박증상에 시달리는 분들은 대개 나는 강박증 때문에 사는 게 괴로워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나는 강박증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강박증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강박증이 좋은 것이라면 괴로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그런 발상이 바로 강박 증상에 대한 왜곡된 신념으로 인해 생성되는데, 강박 증상의 치유를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차려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사실, 즉 왜곡된 신념에 대한 것입니다. 강박 증상에 시달리는 분들은 자신의 신념 체계가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나의 신념이 왜곡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면 강박증은 물론
다른 신경증도 치유하기가 훨씬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 체계가 왜곡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강박증 바로 알기 일부 신념 체계라는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자신이 강박 증상에 시달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강박 증상은 거의 대부분 과거에 겪었던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이 피해의식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의식은 또다시 그런 일을 겪게 될까봐 두려운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아울러 그런 상태에서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길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강박 증상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자신이 과거에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이나 사고를 겪었고 또다시 그런 일을 겪게 될까봐 자꾸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겪어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 자신에게 강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강박 증상에 시달리는 분들은 대개 자신이 정상적이 아니라 비정상적이라는 왜곡된 믿음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 자신이 전혀 비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강박증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에게 꼭 필요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간씩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집을 나설 때 문을 잠궜는지 가스를 껐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때로는 2번, 3번씩 확인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오염된 물건을 만지거나 찝찝한 느낌이 들면 손을 자주 씻기도 하죠. 이 자체가 강박 증상입니다. 만약 우리에게서 강박 증상이 완전히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상은 난리가 날 겁니다. 집안에 도둑이 들락거리고 가스가 폭발하고 손을 씻지 않아서 주위에 병균이 덕실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박 증상의 치료는 강박증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고 강박증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강박증 그리고 강박 증상과 관련된 원인과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즉, 강박적인 생각과 감정,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사건이나 사고 등 과거의 기억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박증 치유의 핵심인데요.
강박 증상에 시달린다는 것은 강박적인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고 끌려다닌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강박 증상의 치유는 강박증 자체를 없애거나 강박적인 생각과 불안한 감정을 안 떠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강박적인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강박 증상으로 인한 고통이 훨씬 줄어들고, 고통이 줄어들면 강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지겠죠. 그리고 강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강박 증상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박 증상에 시달리는 분들은 대개 강박증이 치유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항상 편안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환상입니다. 강박증이 치유된다고 해서 반드시 편안한 생각과 감정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박 증상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알아차려야 할 것은 강박 증상의 치유는 증상이나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신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강박 증상의 경우에는 강박적인 생각과 감정을 바꾸려고 통제하기 때문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데요. 생각과 감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겪었던 사건이나 사고는 자신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고 그 기억이 종종 생각으로 떠오르고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지 않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허용하면 그것들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지켜온 자신의 신념과 관점을 금방 바꾸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꾸준하게 훈련을 하다 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힘이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강박적인 증상에 휘둘리거나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강박 증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강박 증상의 진정한 치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사실을 종합적으로 알아차리면 강박증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신경증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강박증 바로 알기 네 번째 순서로 강박 증상은 어떻게 치유하는지, 강박증을 치유하는 방법과 치유에 대한 환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강박증 바로 알기 시리즈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 강박증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새로운 영상을 준비해서 제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